여러분, 70년이나 된 증권사가 있는데요. 지금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상상인 증권 이야기입니다. 현재 주가를 보면 이게 정말 매력적인 기회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진실은 뭘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죠. 아니, 70년이나 된 회사가 어떻게 자기 자산 가치보다도 싸게 거래될 수 있을까요? 시장은 도대체 왜 이 회사의 가치를 이렇게나 낮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0.43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는 건데요. 1보다 낮다는 건 쉽게 말해서 이 회사를 가게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가게 문 닫고 안에 있는 물건들, 기계들 다 팔면 현재 가게 값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엄청나게 싸다는 신호죠.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나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이 이거 기회다라고 외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그리고 가장 큰 희망의 불씨는 바로 사업 전략을 완전히 바꿨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서 너도나도 뛰어드는 개인 주식거래 중개, 이른바 레드오션에서 벗어나서요, 훨씬 더 전문적이고 수익성 높은 분야로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과거랑 지금이 어떻게 다르냐는요.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거래 앱 같은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유망한 중소기업들 돈줄 찾아주는 투자은행, 즉 IB 업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메자닌 투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같은 거에 투자해서 대박을 노리거나 아예 회사 돈으로 직접 유망한 곳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꾼 거죠.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좀 재밌습니다. 약점하고 기회가 동시에 보이거든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주식시장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확 꺾이는 그런 변동성 큰 수익이에요.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저 18%가 채 안 되는 수수료 수익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이 새로운 IB 전략에 제대로 터져준다면 저 안정적인 수수료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 바로 그 잠재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전략의 변화가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 473억 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적자를 내던 회사가 최근 분기에 31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극적인 반전 아닌가요? 이게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체질 개선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겠죠? 이제 동전의 뒷면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왜 이 주가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 그 주가를 발목 잡고 있는 아주 심각한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의심의 그림자들이 상상인증권이 함정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요, 회사의 장부,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바로 경영진, 소위 말하는 오너 리스크입니다. 문제의 심장은 바로 유준원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입니다. 지금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하냐면요. 금융회사는 법적으로 대주주 자격 요건이 아주 까다롭거든요. 만약에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법에 따라서 회장님이 가진 지분을 강제로 다 팔아야 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회장님 개인의 문제가 왜 이렇게 회사 전체를 흔드냐고요? 바로 이 지분 구조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보세요. 회장님하고 특수관계인이 가진 지분을 다 합치면 거의 65%에 달해요. 이건 뭐 회장님 개인의 리스크가 곧 회사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너 리스크도 불안한데 회사 재무 상태도 지금 좀 위태위태해요. 재무 건전성에도 지금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0% 수준이었던 부채 비율이 지금은 거의 900% 가까이 그냥 수직으로 치솟았어요. 물론 증권사들이 원래 빚을 많이 쓰긴 해요.
그런데 이 정도 상승 속도는 이건 누가 봐도 좀 위험 신호죠. 특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는데요. 바로 2026년 2월에 갚아야 할 큰 빚입니다. 근데 이게 이자율이 거의 연 8%짜리 고금리예요. 부담이 엄청나겠죠? 만약에 회사가 이 돈을 갚으려고 들고 있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주가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오버행 리스크라는 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 또 아주 어두운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눈에 딱 정리해 볼까요?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같아요. 한쪽에서는 흑자 전환했다, 전력도 좋다, 게다가 주가는 너무 싸다 이렇게 희망을 외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너 리스크가 너무 치명적이다, 빚도 너무 많다 라면서 경고등을 켜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싸다는 걸 숫자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BPS, 주당 순자산 가치입니다. 아까 제가 가계 비율을 들었잖아요. BPS는 바로 그 가계를 정리했을 때 주식 한 주를 가진 사람한테 얼마가 돌아가는지를 계산한 값이에요. 상상인 증권의 가치를 재는 아주 중요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BPS를 가지고 목표 주가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요. 자료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원래 가진 자산 가치에서 거의 반값을 쳐주자. 딱 0.5배만 인정해주자. 이렇게 아주 짜게 계산을 해도 목표 주가가 850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보다는 높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을 엄청나게 반영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자료의 최종 투자 의견은 중립, 바로 홀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 건너편에 보물 상자가 보이긴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다리가 너무 낡고 흔들려서 건너가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섣불리 발을 들였다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니 일단은 지켜보자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고민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싼 가격에 모든 위험이 이미 다 녹아들어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시장과 바로 여러분의 몫으로 남았습니다.